안녕하세요. 2월 11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원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월 CPI 상승률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7.5%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FOMC 정례회의에서 25bp가 아니라 50bp를 올릴 가능성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확률로 보자면 지금 94.7%까지 이 50bp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술주 역시도 굉장히 큰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임스 블런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오는 7월 1일까지 100bp 가량의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선호한다. 3월에도 50bp를 선호하지만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에 따를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요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만 6천 건 감소한 22만 3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실업수당은 좀 괜찮았는데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왔구나. 요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동안 계속 금리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대차대표 축소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주는 좀 실적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면 한동안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매출 나오면은 가치주로 엮여가지고 오히려 이럴 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적과 비교해서 보는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요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89.88달러 0.25% 상승 마감했고요. 채권은 하락, 달러 혼조의 금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자, 이제 뉴스를 보면서 시장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요. 마켓워치에서 연준이 올가을까지 모든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식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4회니 몇 회니 얘기하는 거 말고 그냥 모든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실현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확률상으로 좀 낮지 않나 싶은데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놔야지 나중에 어떤 변수가 나왔을 때 우리 당황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상승 폭이 제한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는 걸 확인하고요. 자, 러시아 벨라루스가 본격적으로 연합훈련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3만 명 이상의 병력 첨단 무기를 동원한다라고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물론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가격은 널뛰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식품, 시멘트, 기계까지 원자재 가격 폭등에 적자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대선 끝나면 줄줄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가격을 올려놓은 상황에서 가격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되면은 다 매출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왔다라는 거에 이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시멘트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하도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요도 지금 많은 상황이잖아요. 식품이야 뭐 우리가 계속 먹는 거니까 일정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번 올려만 놓으면 영업이익은 확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디지털 광고 시장이 지금 7.5조라고 합니다. 집콕에 폭풍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주식시장에 상장주들 많으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도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시장이 썩 좋지 않아요. 미국이 지금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좋은 날 있으면 안 좋은 날 있는 거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쉬어간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제 영상 보셨으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정리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다라는 거. 요 같은 경우에는 제 커뮤니티 링크에 이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그것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이전 저점 부근을 이탈을 하면서, 떨어졌다가 잠깐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워낙 강조를 해놨던 자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고, 지금 아슬아슬하게 생각을 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이게 실제로 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 자리이기도 맞았으니까. 근데 이제 완벽하게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 걸 보는지, 자, 그리고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뉴스를 보자면 두산중공업 신주 청약을 해야 될까? 희석 우려, 죽죽 기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둘 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다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희석 우려 요거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희석 우려 요거 생각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쭉쭉 기회 얘기하시는 분들도 단기적이긴 하겠지만 이 근본적으로 회사 자체가 조금 올해를 봤을 때 위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 주축 기회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구주 청약 이번에 끝나고 이제 신주수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장 폐지되고 이제 신주 청약으로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흥행을 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두산 중업 같은 경우에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신주인 수권 오늘 안 팔았는데 이거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주인 수권 팔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나 평단 낮추는 겸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받는 것도 괜찮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더라도 좀 뭐 나쁠 건 없습니다. 프랑스 원전 르네상스 꿈꾼다. 신규 원자류 6기를 건설한다. 이거 말고도 중국에서도 막 원전 수출도 하고 자기네들도 지금 원전을 막 많이 짓는다라고 하고 이외에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SMR에 이 힘을 굉장히 실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두산중공업이 전 세계 탑티어 중에 하나예요. 시장 자체가 커지면은 먹는 파이 역시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되게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뉴스는 이렇게 봤고 수급을 한번 봐야 되는데 어제 빠질 때 기관에서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았어요. 저점 부근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여기 위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근거를 하나 발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문제는 기관의 매도세가 좀 크다 보니까 주가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좀 파란색으로 팔 때까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향후의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개인 마이너스의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플러스로 계속 보여주면서 빨간불 쭉 이어가 주는 게 되겠죠. 네, 이제 그런 모습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이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지켜주는 거 확인하면서 쭉 지켜보면 되겠다. 이렇게 수급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지지라인부터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이 고점 부근이 이때 1월 25일 저점 부근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맞닥뜨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지라인으로서 큰 역할을 해준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지수가 안 좋으면서 이탈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좀 불안하다. 나 조금 더 떨어지면 아마 16,000원 부분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 감당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하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서만 움직이면 굳이 팔 이유가 1도 없다고.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회복하면은 판만큼 사면 되는 거예요. 쉽죠? 간단하고. 그래서 만약에 본다면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 굉장히 신경 써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못 지켜줬다라고 하면은 16,000원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다가 계속 말씀드리는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이 음봉을 잡아먹는
요 양봉이 하나가 딱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기상으로 지금 21선도 많이 때려져 갖고 21선 돌파랑도 엮여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 계속 말씀드리는 두산중공업은 볼린저 하단을 찍고 21선을 돌파하면 21선 상단까지 간다. 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노려 봄직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두산중공업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면 여기 유지해주면 홀딩 그러다가 이 위쪽으로 올라갔네? 하면은 여기까지 노려보기 61선 이런 데서 맞고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근데 과거에 61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쭉쭉 올려갖고 어떻게든 이 볼리드 상단까지는 갔거든요. 요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니까 뭐 취향차이긴 하겠지만 60이든 121선이든 저는 여길 추천하지만 뭐 요거 취향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자리 어떻게든 유지해주면 팔지 말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면서도 이렇게 말아 올리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자리는 어떻게든 지키려는 게 조금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종가를 봐야 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을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편하게 지켜보면서 또 다음 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두산중공업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힘내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그 링크 걸어 놨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주시면 같이 공부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